안녕하세요. 헬미 스마트센터입니다. 10분이 코치님들이 쓰신 그렇게 서툰 말들이 모여 삶이 되었다. 그 5번째 이야기, 용준이 코치님의 글을 읽겠습니다. 격려와 위로가 오가는 대화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온 삶에 지친 당신 어깨에 따스한 손길을 얹고 싶어요. 도대체 나의 대화 스타일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생각해보면 평소에도 대화가 매끄럽지 않는 것 같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많다. 일반 통해인 것 같다. 96살이어도 몇 시간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지를 닮은 걸까? 많이 아는 것으로 잘난 척하고 싶고 대화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아버지. 솔직히 나는 독서광은 못되고 책 읽기도 게을렀다. 그저 몸 움직여 노는 것을 좋아했다. 다만 놀더라도 좀 잘난 체를 해야 하니 적당한 독서가 필요했다. 집에 있는 책들은 너무 어려웠다. 책의 주인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삼촌이나 고모이니 당연했다. 하지만 있어 보이려 소크라테스의 철학책이나 프로이트 심리학책을 들고 다녔다. 몇 장을 읽게나 했을까? 아버지는 일제감정기에 불법 체류 노동자이셨던 할아버지를 따라서 일본에서 성장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중학교를 나왔다. 그 시절 일본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라는 걸 타보았었다. 1940년에 일본에는 그런 신문물이 있었단다. 하지만 해방 이후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대부분이 특별한 직업 없이 보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날마다 혼신은 계속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나왔다. 마지막은 항상 보이즈 비 앰비서트로 마무리되었다. 슬픈 아버지의 넋두리는 항상 일방통행이었고 인정받지 못한 잘난 척이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가난해서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다. 학용품도 살 수 없어 늘 비참했다. 오빠들이 쓰고 남은 노트 뒷장을 모아 철심으로 노트를 만들어 썼다. 심지어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 입고 갈 옷이 없어 자선 행사에 가서 1,000원짜리 블라우스와 바지를 사서 입고 학교에 갔다. 경제력이 없는 아버지를 원망했다. 아버지의 대화는 일방적인 넋두리였다. 그에 비해 엄마와의 대화는 언제나 즐거웠다. 날마다 집에 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하고 또 말하며 꾀꼬리가 되었다.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엄마는 아버지와 아주 다른 대화를 했다. 남들 앞에 나서지 않고 편하게 대화해 주었다. 실제로 보이는 이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엄마에게 대화란 주도권을 쥐기 위한 쟁탈전이 아니었다. 관심과 호기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궁금해했다. 상대방의 새로운 면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중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유머는 정말 재밌었다. 첫 출산을 한 언니에게 웃으며 아줌마라고 불렀다. 역시 우리 엄마 최고였다. 아버지와 엄마가 섞인 나는 가난을 헤쳐나오며 치과 의사가 되었고 이제 59살이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도 25년 지났다. 묘했던 아버지도 이제는 96살의 노인이다. 34년째 내가 보호자로 돌본다. 아버지는 옛날만큼 힘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대화는 원만하지 않다. 그래도 이제는 연민이 있다. 코칭을 배웠기에 더 듣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좀 더 기다릴 수도 있다. 대화에는 듣는 힘이 필요하다. 왜 엄마와 대화는 행복했었을까?
이제는 나도 엄마처럼 대하고 싶다. 대화의 온기를 담고 싶다. 사실 가장 많은 대화 대상은 환자분들이다. 30년 넘게 개업하다 보니 환자들과 함께 나이를 먹어간다. 어린이였던 환자들이 결혼해서 오고 또 자녀들과 오기도 한다. 주로 50대와 60대다. 우리에게는 세월을 함께 보낸 동지애가 있다. 주치의로 환자와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다. 내가 느끼기에 대화란 시작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상대방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 마음을 허락한다. 눈을 최대한 마주친다. 그리고 편안한 목소리로 시작한다. 진료를 시작할 때면 새로운 친구를 만날 때처럼 호기심이 생긴다. 나도 신기하다. 환자를 대할 때마다 최대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친구가 되어 말을 걸어본다.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이 즐거운지 궁금하다. 질문을 시작하면 이야기 보따리가 풀린다. 남편이 아프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늙어보니 걱정이 된다. 아이들이 결혼한다. 전원주택을 지었다. 시골 생활이 즐겁다. 일이 많아 무섭다. 무성한 자풀이 무섭다. 나이 들수록 건강이 최고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지내자. 오래 만나자. 우리 남편이 82에 돌아가셨는데 병실에 입원해서 날마다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손을 잡고 여보 나 간다 잘 있어 하더니 손을 잡고 돌아가셨어. 진짜로? 어머님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셨겠네? 응,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어. 90살이 다 된 나이 든 할머니와 짧은 대화에서 새로운 인생을 배우게 된다. 평생 한 번도 안 싸우고 마지막도 손을 잡고 이별을 한 노부부 이야기. 진정한 동반자로서 부부란 무엇일까? 우리 몸은 유한하고 때로는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 게 더 나은 걸까? 나의 몸은 진료실에 한정되어 있지만 서로 나눈 대화 속에서 새로운 삶을 배운다. 삶의 교훈과 느낌을 다시 새기게 된다. 이렇게 환자와의 짧은 대화에서 인생의 지혜를 배운다. 그분들이 몸으로 겪어낸 삶의 이야기가 나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우리의 감정이 편하게 만나는 순간이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친구가 되고 사랑스럽게 다가온다. 편하게 사소한 것들까지 궁금해진다. 가슴속에 몽골몽골 피어나는 게 있다. 이 옷은 무슨 이유로 입은 걸까? 오늘은 왜 더 피곤해 보이는 걸까? 질문 한마디에 환자들이 마음이 열리는 순간을 만날 때 최고로 기쁘다.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는 거고 우리는 친구가 되는 거다. 이젠 시간이 흘러 환자들은 나이가 들고 배우자들이 사별하게 되었다. 외롭지만 다시 홀로 삶의 무게를 져야 한다. 짠한 마음에 가슴이 아리다. 인간에게 외로움이란 숙명 같은 것일까?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호흡을 들여마시고 마음을 열어보자. 눈빛에 따스함을 담아보면 어떨까? 작은 행동 하나에 온기를 보내고 싶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따뜻하고 정겨운 대화가 그립다. 이제는 엄마의 목소리가 되어보자.